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에듀 김동원입니다. 이번 시간도 콘크리트 시공 면접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이자 제 동생이 아닙니다. 제 형님입니다. 제 형님 좋아하는 형님이자 또 시공 분야, 집안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성현 대리님을 함께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현입니다. 시공 분야 전문가라고 불리기엔 사실 많은 손색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을 시공하고 나면 결로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결로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슬이죠. 그래서 내부에, 건축물 내부에 이슬이 맺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슬이 맺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슬이 맺히게 되면 습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가 쓸게 되고 난방비도 증가해야 되는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로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에 의해서 이제 뭐 곰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습기가 차게 되고 그럼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또 뭐 저도 옛날에 반지하에서 좀 생활을 해보고 했었는데 이제 곰팡이의 그 위험성과 굉장히 불편함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눈에 결로가 생기는 것 같네요. 네. 결국에는 어쨌든 온도차 때문에 결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제 외부 온도는 낮은데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은 그 온도 차에 의해서 이슬이 맺히면서 이렇게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난방 시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내외부 온도차가 좀 더 심해지니까 요즘 들어서 결로 현상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온도차뿐만 아니라 내부의 습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빨래하고 방에서 말린다든가 아니면 안에서 요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습도가 차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인 건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건설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만한 사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온도차, 그러니까 단열을 해야 되고요. 하나는 습도니까 방습,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열재나 방습재를 시공해서 결로를 줄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는 결로 방지 페인트 같은 걸 도포해서 결로를 막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스티로폼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 우레탄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단열과 방습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면접 보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열과 방습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고 그렇죠. 대답을 하셔도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면은 건축물에는 주골조 외에 커튼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튼월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 질문은 사실 뭐 시공과 관련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구조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이 커튼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공편으로 이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는 뭐 토목 분야 전공을 해서 그런지 단어가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커튼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마감벽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힘을 견디는 이제 구조벽,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마감벽이라고 해서 이제 골조, 건물 골조가 있으면 바깥쪽으로 그냥 마감만 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버티는 용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또 뭐 스티로폼, 뭐 스테인리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재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칸막이 용도로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커튼처럼 쳐놓은 것이죠, 바깥쪽을. 그래서 이제 커튼월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여러분께서 내력벽과 비내력벽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벽을 구조벽 또는 내력벽이라고 했는데 커튼월은 비내력벽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자칠판 한번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벽은 예를 들어서 뭐 세 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력벽 또는 이제 전단벽, 커튼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베어링 월이라고 해서 뭐 압축력, 인장력, 모멘트, 전단력 모든 힘에 대해서 굉장히 다 저항할 수 있는 벽체인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전단벽으로 가보시면은 면내 전단력에만 저항하고 그 외의 힘은 보나 기둥으로 전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력 말고 뭐 모멘트 같은 거를 이 전단벽이 받으면은 얘가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커튼월 쪽으로 가면은 여기 써있듯이 구조부재와 분리되어서 내력을 버티지 않는
칸막이 벽체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기 내력벽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구조 뭐 해석을 할 때 이제 모델링을 하고 하실 텐데, 이제 그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서 이 내력벽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뭐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단면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뭐 철근을 박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커튼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뭐 구조적인 해석이 필요한 그런 벽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단벽도 내력벽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둘 다 내력벽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마다 용어가 쓰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 내력벽과 전단벽을 통틀어서 내력벽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제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힘에 다 버틸 수 있고, 전단벽은 특별히 전단력만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은, 이제 여기 그 내력벽과 전단벽을 이제 구분해서 옛날에 그 모델링 설계를 직접 해본 그런 그림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그 제가 그 응용과정, 토목공학의 그 토목공학 분야의 응용과정에 얼로딩 하우스라는 그러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제가 설계를 진행하는 그림이고, 또 오른쪽은 제가 예전에 그 설계를 했을 때 그 하나의 건물에 대한 이제 벽인데, 여기 이 그림에서 이 구조물이 이제 지하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얘가 흙에 파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합이 이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토합이 면 외 방향에서, 면 내가 아니라 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토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벽에는 모멘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모멘트에 대해서 버틸 수 있기 위해서 뭐 모멘트 힘철근을 박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철근을 박아주고 해석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얘는 이제 전단벽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벽에 가해지는 하중 같은 것들은 전부 이 보나 기둥으로 전달을 시켜주고, 여기에 있는 이제 파란색으로 된 이 벽은 전단력만 저항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전단벽으로 모델링을 해서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내 방향이라고 하는 게 예.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면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면이 종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면 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종이가 휘어지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게 면 외고, 면 내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 면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틀린다든지, 아니면 전단력을 이제 면 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가해준다든지, 이게 바로 면 내 방향입니다. 그럼 저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단벽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쪽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 외 방향 하중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저기 빨간색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실래요? 네. 자, 이렇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면 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멘트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내력벽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풍하중,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지진하중이 오는 경우에는 면 네. 외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친구도 네. 저거랑 같이 그 내력벽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면 외 방향으로 만약에 풍하중이 가해진다, 지진하중이 가해진다 하면은 얘는 이 힘에 대해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또 빨간색으로 보가 있죠. 그리고 여기 기둥이 있죠. 그러면은 이 힘이 보랑 기둥 쪽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단벽은 면내 방향에 대한 그 전단력만 버티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나머지 힘은 전부 이제 이 골조들로 전달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벽체는 수직 방향이면 버티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벽체는 이제 뭐 수직 방향뿐만 아니라 수평 쪽, 한마디로 면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내 방향. 면내 전단력과 면내 뭐 압축 인장, 거기에 대해서만 버티는 그 벽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튼홀은 아무런 힘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내력벽과 전단벽을 말씀드렸는데, 잠시 다시 앞 페이지 가보실까요? 잠시 앞 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로 커튼홀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이런 모든 힘에 대해서 전부 저항하지 않고 그냥 마감만 쳐주는. 그래서 우리 뭐 주변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에 바깥쪽에 뭐 유리로 이렇게 막아두는 건물 요즘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마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바로 커튼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도 구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조적벽 위에 설치되는 테두리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조적벽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 조적벽은 벽돌처럼 생긴 그런 이제 블록들을 쌓아서 만든 이제 벽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일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블록들을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쌓아두는 것이죠. 예, 동원 씨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블록을 쌓아서 만드는 벽인데요. 여기 전자칠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철근을 넣어서 조적벽체를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철근 여기 예, 철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벽체가 내력을 견뎌야 되는 경우죠. 수평이나 수직이나 내력을 견뎌야 되는 경우에는 철근을 집어넣지만 네. 그렇지 않고 내력을 견디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벽돌만 쌓아서 조적벽체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에서 테두리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왔었는데 저 오른쪽으로 한번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래에 이제 이렇게 조적벽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위에 설치되는 이런 보를 테두리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적벽이라는 것은 방금 이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듯이 큰 힘에 대해서는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근 아무리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조적벽만 가지고 뭐 지진력에 대해서 버텨준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당장 엔지니어링 회사에 와서 굉장히 참신한 설계라고 좀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조적벽은 그러한 구조적인 힘에 대해서 큰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벽 위에 이렇게 보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테두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조체 역할을 하는 거는 이 테두리 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얘가 이제 구조체 역할을 하고 있고 얘는 뭐 구조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칸막이 정도죠. 살짝 힘을 버텨주긴 하겠지만 거의 다 칸막이 역할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또 슬래브들이 이렇게 놓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슬래브에 가해지는 하중을 이 벽체 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가지고 벽체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자중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그 슬래브와 이 벽체의 이제 그 구조적인 일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볼을 가운데에 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테두리보를 영어로는 월 거더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그 테두리보라든지 월 거더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저희 강의 마이데스 에듀 들어보시면 또 자세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공학의 그 기본 과정 보시면은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라는 강좌가 이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좌의 8차지에 벽체 설계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기 벽체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 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강의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이제 2개 남았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분발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